가계약 단계가 생각보다도 중요하고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을 전제로 미리 우리는 따져보고 체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다 하는 점을 참 강조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본계약 하기 전에 가계약을 이제 했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송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 전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양쪽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헛수고만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협조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걸 줄여야 된다 하는 점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계약서를 써야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있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 할 때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좀 써라 하는 게 오늘 1번 강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나는 지금 법과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좋아요. 표준 계약서를 쓸 것. 나는 중개사를 믿고 했을 뿐이에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더블 체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도자와 매수자에 관한 인적 사항이에요. 사실은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끔 매도자도 매수자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봤어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증은 양자가 그런 의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도자의 주민등록증은 공인중개사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도자의 전세 사기 전과나 체납 여부, 뭐 일반 전과까지 참 이건 좀 애매해요. 체납 여부는 중개사가 계약을 전제로 이거는 구청도 가능하고 국세청에 이 계약 당사자는 그 임대인, 집주인에 대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개사가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여기서 주의할 게 많은데 매도인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매도 대리인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나와야 되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찍힌 위임장이 가져 있어야 돼요. 매도인이 위임해야 돼요. 매도인이 본인이 발급받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개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법인 인감 증명이 또 첨부돼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가 매도인의 본계약 때 계약금을 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매도인의 통장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금을 어디에 해야 돼요? 일단 부인 통장으로 하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사항으로 갑니다. 거래 금액이 확정돼야 돼요. 주택인 경우 아파트도 그런데 10억짜리예요. 근데 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갭투자라고 그래서 이럴 때 이 금액을 승계한다 안 한다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매매 대금 얼마인데 쓰고 여기에 전세금이 5억이면 5억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5억 원의 계약금에 이렇게 써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전세 입자가 있는 경우는 매수인 보고 전세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얼토당토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사람도 직접 제가 최근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주는데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때 줄 때 일정이 가급적이면은 잔금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는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표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체를 하다가 이체 한도에 막혀가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은행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이 좋고 저는 가급적 오전에 가는 게 뭐 최소한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은행이 문을 닫기 이전에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계좌 이체했지만 중도금, 잔금은 수표로 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 방법까지도 시기와 함께 특정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게 상가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예고 등기라든지 뭐 이런 등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권리사항, 건물 화자에 관한 수리 보수 등 이런 것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래야 이제 특약사항이 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좀 따져야 돼요. 3단계가 중요한 건데요. 특약사항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될 게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해서 녹음했다고, 녹음도 뭐 효력이 없는 거는 아니나 본계약에 있을 때가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촬영이나 녹음 녹취, 저는 본계약할 때는 녹음 녹취해 놓은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다. 이거는 중개사들이 필수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자 발생, 잔금일 전에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매도인 책임이다라는 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본계약 후에 뭐가 잘못해가지고 뭐 그 이유가 많겠지만 부서진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나타날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세 번째가 근저당권 말소예요. 이 근저당권을 승계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애매하게 하면 안 돼. 근저당 말소는 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만약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무효로. 소급해서. 임도, 임차인의 맹도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맹도, 너무 당연하다고 중개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맹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뭐 파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계약금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 같은 경우 협조해라.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는 매수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불가시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고 계약금, 중도금 주었던 것은 지불했던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 그 다음에 뭐 애완동물, 이것도 어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냄새도 나고 또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못을 많이 박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벽에 또 금이 가기도 하고 훼손이 클 경우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임대인이, 집주인이 체납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조사원도 아니고 탐정도 아닌데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경우는 반드시 그런 걸 넣어 놓음으로 해서 중개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대인도 이렇게 만약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 이 속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관한, 물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본계약 시에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계약 단계부터 매수자나 임차인은 알고 제기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특약에 꼭 넣어주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특약을 활용하라.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의 계약서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의 뭐 이렇게 계약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고, 뭐 근저당은 언제까지, 잔금시까지 해지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게 없어요,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법을 두고두고 2번, 3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칩니다.